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 연수를 담당할 강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장 이운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교육할 내용은 학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학원법 및 그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 중 주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본 강의에 수록된 내용들은 학원장님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짤막하게 정리한 것이니 학원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교육지원청 학원자료실에 안내되어 있는 학원장 연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 연수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관련법에서의 규제사항 위주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장님들께서는 매년 교육을 통해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원 운영이 처음이시거나 규정에 평소 소홀한 분께서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다음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분당 단가 한도 내에서 학원 설립 운영자가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학원의 교습비 등은 교습비와 기타 경비로 구분됩니다. 학원 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 개시 고지하거나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습비 변경을 할 경우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 후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습시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습비 역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기타 경비의 종류는 모의고사비, 거식비, 피복비, 차량비, 기숙사비, 재료비 등이 있으며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를 금지하므로 교재비는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교재를 판매하려면 학원과 별도 시설에 시, 군, 구청에서 서점업으로 신고하고 교재의 정가를 표시한 후 간행물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습비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반환 기준은 3월 31일 새로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학원이 교습 정지 또는 폐원할 경우와 학습자가 코로나 등으로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남을 일수만큼을 반환합니다. 수강생의 요구로 학원을 중도 그만둘 경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로서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고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2분의 1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서실의 경우는 반환 기준이 개정되어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교습 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남은 일수의 교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달을 1개월 이내의 경우와 같이 계산하고 나머지 남은 월의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습비 등 반환에 대한 예시이오니 내용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등 게시 및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습비 등 게시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내부와 외부에 각각 게시합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에 따라 기존 학원 내부의 교습비 게시와 별도로 학원 밖 출입문 주변이나 복도, 외벽 등 외부에도 게시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등 게시표에는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게시 의무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사항이 표와 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습비 등 게시표 양식은 교육지원청 학원자료실에서 제공하오니 다운받으셔서 작성 및 게시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법 제15조에 따른 교습비 등 게시 표시 양식입니다. 이 교습비 등 게시표와 함께 앞서 설명드린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같이 옥내와 옥외에 각각 게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습비 등 게시표와 함께 학원에서 게시해야 할 학원 강사 게시표입니다. 학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강사의 인적사항을 학원 내부에 게시하면 됩니다. 교습소는 교습소장 단독 강사이기 때문에 학원 강사 게시표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광고 가이드라인입니다. 학원법 및 표시광고법, 선행교육규제법에는 학원에서의 여러 광고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사항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으며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면의 예시와 같이 등록번호, 학원명, 교습과정, 교습 과목을 표시하도록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광고를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진학, 취업 등 실적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타학원 비방 및 왜곡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니 이런 문구를 쓰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학원의 명칭은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유치원 등 유사 명칭은 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의 각종 변경사항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원 위치를 이전하거나 설립자 변경, 시설 변경, 휴업 및 재개원, 폐원, 교습비 변경, 명칭 변경, 강사 채용 및 해임 등 학원 운영상의 변동이 생기면 임의로 변경하시지 마시고 변경 전후를 통해 화면에 구비 서류를 갖추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변경사항 미등록에 따른 행정상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특히 강사 채용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해신서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부받아서 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인권 및 성보호 관련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학원법 제14조에 따른 학원 운영자, 강사 및 소속 직원이며 학원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교육청에 교육 결과를 취합하는 시기에 교육 결과를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은 아동학대 성범죄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벌 및 폭언 등 인권 유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학원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용은 불가합니다. 강사가 교습 시간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고 학생을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여도 폭력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체벌 및 폭언이 있는 경우
학원법에서는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로 벌점이 부과되며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가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제외한 시설에서는 특강 강사, 행정직원, 운전원,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학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으로 하는 내용의 학원 책임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가입하고 배상 금액은 1인당 1억 원 이상, 사고당 학원은 10억 원 이상, 교습소는 5억 원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처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다루고 있으니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원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증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또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 갱신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갱신이 이루어지면 10일 이내에 가입증서 사본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들입니다.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및 전열길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고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소화기 상태를 정기점검합니다.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통로 내 물건을 적재하지 말며 시설 내에 비상탈출 경로 안내 표시물을 부착하고 수강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필요시 실시합니다. 특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수강생 및 직원 등 출입자 체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하원시켜야 합니다. 학원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소독과 환기는 수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의 시와 자습 시에 학생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예방 수칙을 교육 바랍니다. 유아 대상 학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학원은 놀이기구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관련 준수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학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구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와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성보호자 탑승과 동성보호자가 승하차 시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신규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교육 날짜 및 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의 운영자 정보, 차량 정보, 자동차 보험 등록 정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 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을 입력하셔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해당 사이트에서 수시 변경 입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법상 등록 말소가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남겨진 아동이 없게 하기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처분 기준이 오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수강생 및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성명, 학교, 주소, 전화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자 할 때에는 학습자의 동의 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학원자료실에 탑재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강생의 진학이나 입상 등의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도 사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학원 자료실 양식을 활용하여 홍보 및 게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비치해야 할 장부 및 게시해야 할 게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학원 원칙, 교습비 영수증,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수입 및 지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교습소는 교습비 영수증,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수입 및 지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보관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게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습비 등 게시표와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은 옥내외에 게시하고 학원 설립 등록증 또는 교습소 신고증명서, 학원 강사 게시표를 게시해야 하는데 교습소는 학원 강사 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이들 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을 시에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재장부 양식 및 기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비 영수증 양식입니다. 교습비를 징수할 시에 교습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데 한 분은 수강생에게 발급하고 한 분은 학원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시에는 굳이 교습비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 및 보관할 필요는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학생 성명, 교습과정, 교습기간을 기입하여 발급 및 보관하시면 됩니다. 교습비 등 영수증의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수입 및 지출 장부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학원 수입과 지출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수입 항목에는 교습비를 납부한 학생 성명을 기입하고 지출 항목에는 강사 급여, 임대료, 공과금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때 수강료를 납부한 학생 이름, 날짜, 금액은 교습비 영수증과 같아야 하며 수입 지출 장부는 기존 현금 출납부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원 명부입니다. 직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 업무, 채용일, 해임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성명과 채용일, 해임일 등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원장 단독으로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원장 1인 단독 명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비치하셔야 합니다. 수강생 대장입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일, 퇴원일 등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성명, 입원일, 퇴원일은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원치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교습시간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며 무단으로 연장 교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등록증 및 교습소 신고증에 표시한 일수 수용 인원의 범위에 맞게 수강생을 수용하여 강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습소에서는 원장 단독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의 임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재정 업무나 상담 등 업무의 보조요원 채용은 가능하나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교습소장의 장기 출장이나 입원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고 임시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기숙소의 운영상 다수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직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미조회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강사의 경우는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위해서 전력 조회를 잘하고 채용을 하는데 반해 학원 내 행정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통학차량 운전자 등 직원에 대한 전력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내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은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강사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입니다. 강사는 채용과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통보를 해야 하는데 설립자 변경 등의 상황에서 인계자가 채용 등록 및 해임 통보를 않고 인수자가 인수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설립자 변경 시에는 교육지원청의 강사 등록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고에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번호, 학원 명칭, 교습 과정 또는 교습 과목, 교수비를 표시해야 하는데 학원에서 광고를 할 적에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고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짓 및 과대 광고도 자주 위반이 지적되어 오니 광고를 하고 계시는 학원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등록 신고한 교습비와 게시한 교습비 분리일치 사항입니다. 학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와 학원 내부에 게시된 교습비, 그리고 실제 징수 교습비는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등록한 교습비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특강 등을 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교습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점 유의하여 교습비 등을 변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원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이번 차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